안녕하세요. 롬메이징 오네요. 유진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 아이랑 같이 영어 놀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려움을 완벽히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립니다. Pull at the top. 애니티처를 안 만나본 아이들은 있어도 애니티처를 한 번만 본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계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애니티처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이라던가 공부가 아니라 언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이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아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어 미술놀이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먼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사교육의 힘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갔더니 아이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놀이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과도 맞지 않는다 해서 집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유치원도 못 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때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겨나가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그래, 집에서 엄마랑 놀자. 그래서 매일매일 책도 마음껏 읽고 아이의 미술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기록을 하다 보니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내가 내 아이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줌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코로나 때 재능 기부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갈 때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요청이 정말 쇄도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재능 기부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렇게 5분 마감되는 수업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표 영어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엄마표 영어에는 골든타임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약간 학습으로 생각하시면 그 타임을 찾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그리고 오늘날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엄마표 영어의 시작은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엄마와 함께한 기억, 추억,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지금 시기가 너에게 딱 적합해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즐거운 기억을 쌓아볼까? 근데 엄마랑 같이 영어 책도 읽어보고 영어 영상도 들어보고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이런 기억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아이가 엄마 나 지난번에 읽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기가 아니라 다 다른 시기가 되겠죠. 작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마인드셋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영어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저거는 나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난번에 했을 때 되게 즐거운 기억이었고 행복한 기억이었어 라고 아이가 인식을 한다면 사실 그 다음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영유아 저학년 시기의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나 이거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 나 이거 재밌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지? 목표를 잡고 내가 널 이제부터 가르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요즘에 좋은 컨텐츠하고 도구들이 되게 많은데 엄마가 이걸 갖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즐겁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즐거운 감정,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정서가 다치지 않아야 그 다음 굉장히 순탄하게 발전을 해나간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지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는 게 있어요. 긴장하고 영어 수업 시간에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늘 바르게 앉아. 똑바로 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은 친구는 사고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재밌어.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팍팍팍팍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그 감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부모님들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인 것도 사실은 그렇고 우리가 교육되어져 온 환경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가 이제 되었으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내 아이를 바라봐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 아이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맨날 이렇게 하다가 엄마 이렇게 말하면 엄마를 맘마라고 했건 음마라고 했건 상관없이 그냥 어머 엄마라고 했어. 발음이 틀려도 또 행복함을 느끼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영어로만 가면 학습으로 변질이 돼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영어 공부를 해야지. 앉아. 엄마를 써봐. 엄마를 읽어봐.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정말 비추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이걸 놓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모국어 습득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이한테 접근을 하시면 한 3년만 눈 탁 감고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3년 후부터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서 아이가 엄마 우유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이 될 때까지 그거를 영어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Triangle 1, 2, 3 and twist the lemon to get the juice. Squeeze, squeeze. 아이에게 즐거운 영어놀이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그러면 이 책 애니타임 영어놀이 집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영어놀이를 해주실 때 가장 걱정인 게 뭘까요? 영어를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어머니들께 QR을 이용하셔라. 그리고 내 아이가 너 앉아서 이거를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라. 같이 앉아서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책이 선생님이 되어줄 테니 엄마 아이가 동시에 아이가 되어서 저 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요. 제가 여기 안에 준비물을 뭐를 준비하셔라 라고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준비물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만큼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저걸 만들라고 했지 저걸 만들 거야. 이렇게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봐봐. 엄마가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 근데 선생님은 이걸 갖고 저렇게 만드셨네?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저 책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나도 선생님이 해보는 것처럼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같은 이야기지만 엄마가 너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이가 나도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요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고 또 하나는 엄마 나는 선생님처럼 말고 이 재료 갖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 얘기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엄마의 액션은 어때야 돼요? 아니야 우리 이 책을 샀지? 이 책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정말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우리 이 똑같은 재료로 뭐 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책 하나 갖고 진짜 씹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두지 마시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저 책을 좀 활용해 보셔라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영단어를 뭔가 암기하고 이것보다 과학, 자연, 수학 뭐 이런 배경 지식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만들기로 확장하는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왜 더 효과적인가요? 이거를 학습의 차원이 아니라 습득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너무나 명확해져요. 이 아이는 그 단어를 알아차리기까지 엄마가 밥을 주네, 엄마가 나랑 놀아주네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이 아이한테 결국에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놀아주세요까지 점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거에 관련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앉아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처럼 무용지물인 상황은 없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 영유아 아이들과 저학년 친구들은요 그러한 시간들보다 스토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이죠. 사실은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느껴보고 자연환경을 보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너가 느꼈던 계절이 이렇게 됐어. 우리가 그 계절에서 만난 꽃 있잖아. 그게 바로 이 꽃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전반적인 사고의 흐름이 배경이 갖춰져야 거기서 탁탁탁탁
어떤 포인트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거기에서 아이가 폭발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알 수 없어요. 아이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들을 깔아주고 아이들이 유독 흥미를 보이거나 아이들이 유독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되죠.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이런 결과물들이 아이의 아웃풋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어른도 사실 그렇잖아요. 경험한 것이 훨씬 기억에 남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느낌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들어진 영상, 만들어져 있는 사진, 책, 이것들은 사실 되게 간접적인 경험이죠. 여기에서 나아가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눈앞에 자기가 직접 만든 작품이 펼쳐져 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이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과는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들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즐겁게 놀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반드시 굉장히 양질의 인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질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머니들께서 빨리 됐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엄마가 해주실 건 뭐냐면 내가 이 환경을 세팅해 줬구나. 그래서 거기서 너가 한번 놀아봐. 라는 좋은 인풋을 넣어주시면 엄마는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제가 오늘 직접 영어가 막막한 현실 부모님이 되어서 작가님께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요, 책 준비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책 안에 제가 그림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책 구비하셔서 아이하고 같이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읽겠어요.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너튜브에 가셔서 책 제목 검색하시면 너무 많습니다. 다 읽어주는 책이 있는 것들로 넣어놨어요. 아마도 봄에 관련된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우리 진아 밖에 어저께 엄마랑 나갔다 왔을 때 밖에 예쁘게 펴있는 거 뭐였지? 벚꽃? 맞아. 그게 여기서 체리 블라썸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 오늘 체리 블라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영어를 다 말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영어 단어만 활용하셔도 알차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QR을 찰칵 찍으면 짠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신대. 우리 그거 한번 볼까? 그렇게 하고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을 하세요. 네. 시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텝 1 하고 끊으시고 스텝 2 하고 끊으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한 번에 쭉 보고 우리가 해볼까? 아니면 하나하나 따라할래? 그걸 하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준비물이 뭐가 있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요거 준비하라고 했어. 이거 뭐지, 진아야? 물감이요. 물감이에요. 그럼 이제 색깔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은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렇죠. It's red.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장들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영어로 무슨 색깔이라고 하더라. 엄마 모르겠네. 빨강만 알겠네. 엄마 모른다고 하시면 애들은 무조건 좋아해요. 엄마가 몰라? 내가 알려줄게. 근데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물에다가 요거를 똑똑똑 떨어뜨리라고 하셨어. 우리 여기다가 물감을 한번 짜볼까? 같이 짜보는 거예요. 진아는 빨간색 red, 엄마는 노란색 톡톡톡톡. 우와!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의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아이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약간 다 살려주시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늘 이걸 완성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안 하세요. 빨리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재미없어.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완성된 거 빨리 들어봐. 우리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자. 어머, 우리 딸이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이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나 애니타임 안 해. 엄마나 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준비하실 때 엄마 혼자 가져오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내일 우리 진아하고 애니타임에 있는 그 벚꽃 만들기 그거 할 건데 우리 거기 선생님이 가지가 필요하대. 엄마랑 산책 나가서 가지 찾으러 갈까?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이 나뭇가지를 주웠던 그 경험을 기억한다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 요걸 목공풀이라고 하거든? 이런 나무라던가 종이에 붙기 어려운 것들을 붙이는 풀이래. 우리 그걸로 한번 붙여보자 하시면서 이제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요렇게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짜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뭇가지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목공풀의 특징이 마르면 붙어요. 이제 나뭇가지 말고 우리가 벚꽃을 표현해야 되잖아. 이거 뭐더라? 휴지! 근데 이것도 그냥 떼도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좀 에너지가 있다. 그러시면 요거 갖고도 사실 놀 수 있어요. 요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해볼까? 자, 시작! 우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 일어나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야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떼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떼세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기 애니타임 책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더라? 선생님이 crumple 하라고 해놓으셨어. 우르륵 구기는 거 우리 crumple 한다고 얘기하더라. crumple. 같이 한번 crumple 해볼까? crumple, 크럼플, crumple, 크럼플, crumple.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애들이 하겠죠. 이제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죠. 이렇게 풀을 짠 다음에 우리 crumple 한 거 있지? 여기다가 꾹꾹 눌러주면 돼. 끝. 요렇게 해서 마음껏 붙여볼까? 사실은 이 만들기를 할 때 엄마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너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 비우기가 쉽지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엄마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내 아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좀 빼면 안 돼요. 영유아 아이들이 뭘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선생님이 스포이드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얘는 왜 필요한 걸까? 이렇게 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 2가지 색이 있는데 우리 어떤 거 먼저 해볼까? 이것도 항상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선택권을 줘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 작은 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아, 엄마가 나한테 자꾸 해보라고 하시고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네라는 것들을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껴요. 그래야 또 하고 싶어요. 어머 이럴 때 감탄사. 어머 세상에 진아야 하얀색이 너무 예뻐졌어. 우와 밖에서 봤던 그 벚꽃이다. 그치? 너무 예뻐요. 우리 아까 전에 애니 티처가 뭐라 그랬지? 벚꽃이? 체리 블라썸.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와, 엄마도 하니까 재밌다. 진아야, 엄마도 하게 해줘서 고마워. 왜냐면 엄마도 되게 이런 거 하고 싶거든. 항상 고마워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우씨, 애니타임 진짜 최고네? 막 약간 이러면서. 완성도 있게 이렇게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야. 우와, 우리가 이렇게 벚꽃도 만들고 개나리도 만들었다.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죠. 봄이 되면 어떤 게 또 있지? 밖에 나가면 꽃 말고 나비? 나비도 있고 또 뭐 또 있지? 우리가 맨날 놀이터 가면 바닥에 사탕 같은 거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애는 누구더라? 개미. 맞아. 우리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센스가 순간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자 이제 나비 그려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봄이 되면 뭐 나비가 보이지? 그치? 나비 그려볼까? 이러면서 이제 나비 그려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리시면 돼요. 엄마는 진아가 나비 그리는 동안 엄마는 구름을 그릴게. 그래도 구름이 클라우드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는 클라우드 그릴 거야. 만약에 문장으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영어로 how are you밖에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만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 우리 이제 바닥에다가는 풀도 좀 그리고 개미도 그리고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거 그릴 거야? 풀 그릴 거야? 개미 그릴 거야? 풀이야. 풀 그려볼까? 그러면 여러 마리 그려볼까? 개미야 이러면서 개미를 그려주세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진짜 이렇게 뻔한 거 있잖아. 엄마한테 가나봐. 나비가 꿀을 먹으러 가나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이런 걸 할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누가 해요? 아이가 해요. 누적이 되면 아이가 얘기해. 엄마 얘네들이 어디 가는지 알아? 얘가 지금 엄마 개미 찾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죠?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만끽하시면 돼요. 엄마가 보니까 마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우리 이쪽에다가 말리자.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구경하러 올까? 이렇게 하고 한쪽에 놓으시고 진아는 이렇게 멋진 작품도 만들고 너무 멋있다. 재밌었지? 엄마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런 분들 계셔. 실제로 DM이 왔는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DM을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발요. 아무거나 골라서 하셔도 돼요. 이게 이런 분들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안 해도 되고 아이가 원하는 거 먼저. 그리고 어떤 걸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아이랑도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만 하면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부모님은 되게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아이가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도망가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거부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가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주시거나 혹은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되게 금방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시면 안 좋아져요. 거기서 그냥 더 깊어져요, 문제가. 이거를 꼭 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특히 요 애니타임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나는 만들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는 영어 동요 부르는 게 더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뭐 만들기 하는 거 재미없고 나는 무대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좋아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확장시켜주시고 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엄마들은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맞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리 와봐 이거 해보자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럴까 하고 다가오는 아이보다 뒷걸음질 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 안 해도 큰일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간 팩폭에 가까울 수 있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순간 내가 그렇게 한 걸 모르죠. 애니교실 어머니들한테도 솔루션을 되게 많이 드려요. 아이가 엄마하고 영어책 읽는 것만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멀리다가 핸드폰을 좀 촬영을 해보세요. 관찰하는 것처럼 내가 아이하고 책을 지금부터 읽어줄 거야. 그럼 저쪽에다 놓고 촬영을 좀 해보셔라. 그리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한 번만 돌려보셔라. 무조건 그 안에 답이 있다. 거의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시선으로 아이를 봤네.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보이세요. 뭐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제3자가 돼서 영상 속의 엄마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가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었는데 바로 앉아! 뭐 어디 보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더라. 근데 엄마 그 순간 진짜 몰랐어. 미안해. 혹시 엄마가 다음에 또 그러면 엄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래? 그렇게 하시고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아이한테 말씀하세요. 엄마는 사실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책 읽는 시간이 좋은데 엄마가 그 좋은 거 말고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대. 엄마도 배웠어.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실 겁니다. 누가 더 엄마에게 관대할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으면서 흥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아니면 더 올려주는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이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태도를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뭔가를 할 때 감탄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자꾸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지? 를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우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저하고 감탄사 연습하실까요? 제가 이러거든요. 우와 잘했다 아니고요 어머니 와우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시라고. 엄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감탄사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뼈 때리면서도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이 아이 영어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자책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실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서툴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부족함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부족함이 나중에 아이한테도 보여요. 이 상황을 만들지 맙시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괜찮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얘기해 주려면 엄마가 엄마에게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은 내 아이한테도 그 감정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대한민국 어머니들 너무너무 충분하십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인생 큰일 안 나. 이러고 조금 가볍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영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로메이징 오네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